반갑습니다. 네, 차한식 감독이랍니다. 자, 이게 오늘 주제가 달리기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지 지난주에도 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는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그 얘기가 그냥 평상시에 내가 걷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걷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저는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당해지는 거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꾸부정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는 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 밀접하게 올바른 자세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올바른 자세가 꼭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생활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밥을 먹을 때라든지 식당에 가서 아니면 또는 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뭐 그러니까 서서 대화할 때 뭐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이런 그 자체가 정말 내가 기본적인 자세와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굉장히 나쁜 자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골반이 휘어야 되고. 그러니까 척추와 골반은 우리 몸을 체형을 지탱하는,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그 골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척추는 뭐랄까, 세로, 골반은 가로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심이 딱 잡혀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짝발을 짚는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척추와 골반을 갖다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뒤틀리게 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거는 나한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다리를 꼬고 짝다리를 짚더라도 자세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여성 경우 같으면은 왼발을 다리 꼬고 있었으면 한 10분이나 15분 지나면은 오른발로 꼬든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남성분들 같으면은 뭐 왼쪽으로 짝발을 짚고 있다가도 또 좀 지나면은 오른쪽으로 짝발을 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내가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적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가 그 피로도 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수에서 물이 흐를 때 그냥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호수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호수에서 물을 뿜어주면은 막 마지막에 호수에서 물이 빠져나올 때도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쭉 빠져나오는데 어느 한쪽인가 살짝만 구부러지더라도 물 나오는 게 그냥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수압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혈관으로도 볼 수 있겠고 하지만은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가 잘 안 되면은 혈액 순환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자세는 정말 피로도 줄여줄 수 있고 내 생활에서 굉장히 안정되게 그 뭐랄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바른 자세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그 달리기 마라톤 하시는 또는 마라톤은 아니라도 이제 다른 운동 뭐 축구나 뭐 야구나 뭐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등산이나 모든 종목에서 그 정확한 자세는 정말 더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그 정확한 자세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평상시 습관이 그대로 자세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리는 자세도 교정을 해야 되지만은 평상시에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자세를 갖다가 정확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달리기 쪽에서의 자세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생활과 이 달리기는 운동은 따로따로, 생활 따로, 운동 따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퇴근 시간 좀 돼서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연장선이거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새벽에 운동 먼저 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직장으로 가서 생활하는, 활동하는 이런 서로의 연장선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평상시의 자세가 운동의 자세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습관이 운동의 습관도 그대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좋은 자세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내 운동에서도 똑같이 좋은 자세를 갖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이제 뭐 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또 이제 그 언어 지점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공감하는 그 자체가 보시면은 정말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 써서 달리면은 바로 바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못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인지 또, 어떻게 뛰어야지 잘 뛸 수 있는지 꼭 잘 뛴다기보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 좀 안전하게 또 아니면 더 오래 또 지구력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기본 자세만 딱 잘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후부터는 어떻게 이제 내가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실력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막 그 뭐라 그럴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심한 뭐 강한 운동을 하고 막 흔히 막 얘기 뭐 인터벌을 막 하고 스피드 운동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쭉쭉쭉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본이 잘 닦여지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에 맞춰서 운동량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이 중요하다 그런 거고 지난주에 정말 내 자세를 다른 사람이 봐줄 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뭐랬습니까? 계단뛰기거든요. 계단뛰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거니까 일단 계단을 뛰면서 내가 착지할 수 있는 발을 내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팔이 흔들어지는 걸 내가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유념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좀 뭐랄까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걸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지만이 이 자세를 이제 자세가 경기력으로 이어지느냐. 자,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이제 회전력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속도를 내면 낼수록 처음에 자세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회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그 뭐랄까 부하가 많이 가는 거거든요. 자세가 나쁜 쪽으로 부하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고 세 번, 네 번 쌓이고 그다음에 속도가 세면 세질수록 그 몸이 비틀어지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상의 확률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매일 똑같은 신발을 신고 매일 비슷하게 운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 몸이 아파요. 뭐 발목이 아프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골반이 뭐 부동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컨디션이 나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자세는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계속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듯이 그 나쁜 자세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게 되는 거죠. 왜냐? 근력이라는 게 보통 남자들 경우에는 25세에서 한 27, 8세, 한 23세에서 한 27, 8세. 여성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대학교 1학년에서부터 한 20, 한 4, 5세. 요때가 정점이거든요. 그러고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떨어지는데, 자, 이미, 그러니까 내 근력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자세가, 나쁜 자세를 계속 갖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하를 줘줘요. 그러면은 결국은 회복할 수 있는 기절 못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 자체가 내가 자세를 고치려 그러면은 그 자세에 맞게끔 근력도 같이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나쁜 자세를 정상적인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고무줄 당기듯이 고무줄이 쭉 당겨 와가지고 나쁜 자세를 갖다가 바른 자세로 이렇게 당겨 와줘야 되는데 그게 근력이 약하면은 못 당겨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자세를 좋은 자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평상시 내가 했던 근력보다도 배 이상을 갖다가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자세가 나쁜지도 모르는데 근력만 좋아진다 해서 또 땡겨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세인지 나쁜 자세인지 어떤 쪽으로 자세가 나쁜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내 근력을 키워서 집중적으로 내가 안 좋은 부위를 갖다가 땡겨올 수 있는 걸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정시킬 수가 있는데 전문 트레이너,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해 볼 수 있는 이제 지도자들이 보고 끊임없이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바꾸라는 자극을 해서 본인이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미 벌써 길들여져 있는 나쁜 자세가 쉽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자세는 정말 처음부터 그러니까 좋은 자세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잘못 자세를 갖고 시작하면은 한없이 계속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세가 자꾸 더 나쁜 쪽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한없이 나쁜 쪽으로는 안 가겠죠. 저 어느 순간까지는 나쁜 쪽으로 갔다가 그 이상은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냥 멈춰 있거든요. 왜냐? 그때쯤 되면은 왜 멈추냐면은 그때쯤 되면은 내 몸도 이미 더 달릴 수 있는 그거를 넘어서거든요.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도 안 되고 자세는 자세대로 나쁘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달리는 사람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뭐 어깨가 굽쭉하게 뛴다든지 이렇게 뭐 고개가 돌려서 뛴다든지 이런 사람들 뭐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뛰면서 아 고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몰라요. 왜냐? 이미 벌써 이게 꾸부정하게 돼 있는 게 습관처럼 자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지적해가지고 고개를 바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바로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세우세요. 근데 잠시 후에 바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을 바로 세우는 게 정상적인데 본인은 이미 벌써 구부러져 있는 게 습관화되고 정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으로 얘기해가지고 서버리면은 그게 비정상처럼 자기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나쁜 자세를 교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정상적인 게 나한테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상적인 거를 내 불편함을 최소한 매일 정말 한 30분 내지 40분을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해가지고 3주 이상. 그렇지 않으면은 3개월 이상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만 되면 나쁜 습관은 딱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일주일이 그러니까 해가지고 나쁜 습관이 들더라도 그게 나한테 그러니까 담배의 니코틴이 나한테 딱 박혀가지고 담배를 못 끊는 게 되기 이전에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못 하시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계속 나쁜 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뛰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음,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폼생폼사라고 자세가 좋아야지 남들이 봤을 때 이쁘게 보이는 거고 멋있게 보이는 거고 하지 나만 좋다고 해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나만 좋지 상대방은 불편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최소한 안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좋고 상대방이 봤을 때도 좋은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자세라고 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세 교정은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되는데 근데 그 조금에 대한 노력을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조금이라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노력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에이 그걸 못 고쳐? 할 수도 있지만은 본인한테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 이미 벌써 적응돼 있는 걸 갖다가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내 자신 스스로가 조금 욕심을 내고 좀 할 것 같으면은 고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그게 불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나이 들어가지고 뭐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나이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건강하게 딱 그 바른 자세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게 기본 자세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다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시면은 할머니들 뭐 합니까? 그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거. 그다음에 할아버지들 지팡이 짚는 거. 이런 거는 근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안 하고도 잘 걷고 잘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최소한의 자기의 기본 틀은 안 바꿨다는 얘기죠. 잘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는 이제 여성분들 같으면 유모차 안 끌으셔야 되고 남자분들 같으면 지팡이 안 짚으셔야죠. 그냥 정상적으로 딱 서가지고 앞을 딱 보고 딱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저는 뭐 늘 제가 뭐 걸어 다닐 때는 항상 먼저 딱 걸을 때도 항상 문득문득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바르게 바른 자세로 걷고 있는가를 딱 생각하고 또 한참 또 물론 뭐 항상 생각 안 하고 있지만 또 뭐 다른 생각도 하고 하다 보면 잊어먹거든요. 그러다가 또 문득 아, 내가 지금 바로 걷고 있는가 하고 보는 거고 항상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신발을 벗으면은 신발을 신발장에 이제 넣든지 아니면 이제 신발통에 이렇게 올리든지 할 때 내 그 저기 구두에 신발에 어느 쪽이 삐뚤어져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핍니다.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 발에서 신발에서 내 자세가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살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그러니까 자세를 받아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만 조금 집중하고 그러니까 고치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잠시 어떻게 보면 딱 몇 초거든요. 한 5, 6초. 그냥 딱 눈으로 보면 딱 보여요. 내 신발을. 네? 그냥 잠시. 예, 그런 거를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참 안타까운 길이에요. 늘 또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씻고 나면은 뭐 합니까? 가장 먼저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거든요. 여성분들 출근하기 전에 화장하시고 남자들도 씻고 나면은 뭐 합니까? 저게 뭐야? 로션 해갖고 바르거든요. 근데 발을 제대로 씻으시는 분은 잘 없어요. 왜냐? 이러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예? 내 얼굴이 내 눈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바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많이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얼굴에는 이 뒤에 뇌를 제외하고는 눈으로 보는 거, 요 코로 맞는 거, 입에 먹는 거 말고는 사실은 뭐 이 얼굴 형태 자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외면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꾸 치장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맨 내 눈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저 발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발 자세가 정말 바로 돼 있는지, 어째 뭐 신발이 이렇게 좀 제가 좀 뭐랄까 뭐 잘못 마모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갖다 늘 면밀히 살핌을 해가지고 내 자세가 참 그러니까 더 건강하고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조금 좀 너무 우리는 진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야. 너무 부족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신발은 딱 조여서 신잖아요. 그렇죠? 헐렁하게, 네. 신발은 헐렁하게 신으면 안 돼요. 딱, 그러니까 내 발에 딱 맞게끔 딱 조여서, 그러니까 이게 헐렁헐렁한 게 없게끔 해서 신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내 체형에 맞게끔 딱딱딱딱 찍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발이 아주 커가지고 헐렁거린다든지 슬리퍼는 내가 착지하기 전에 그 신발이나 슬리퍼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바닥에 착지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내 발이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형태를 변형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반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어져요. 그래서 슬리퍼 신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슬리퍼 신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거진 팔자가 정말 많아요. 음, 팔자 그름이 정상적인 그름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오다리가 70%라고. 일본 사람들은 안짱다리가 70%고. 예? 형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그 저기 그러니까 뭐그 남학신 게다. 계달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계달을 해서 신어도 문제가 없는 게 걔들은 안짱다리입니다. 음, 그러니까 안장다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다리가 발이 흐트러져고 눌려더라도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안쪽으로밖에 안 흘러요. 더 음, 이상 안 휘어요. 골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오다리는 슬리퍼 신고 하면은 한없이 계속 바깥으로 밀리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밀린다 해서 한없이 가느냐? 안 가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골반이 한없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골반이 더 이상 안 틀어지면은 이제 뭐 발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팔자가 네.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니면은 팔자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체중이 그러니까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팔자 그림이 많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하나의 그냥 이치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 많이 나갈수록 다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팔자가 많고 슬리퍼 젊은 사람들 빼짝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애들 쭉 보면요. 정말 이 팔자 그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팔자 그림이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우리 그 저기 오다리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11자 그림 딱딱 11자로 이렇게 딱딱딱딱 걸어가는 가야지만이 오다리 자체가 사실 보야 모양이 좋거든요. 안 좋은 데다가 팔자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은 정말 모양이 안 좋은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많이 오죠. 그래서 슬리퍼를 신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슬리퍼를 신때 그러니까 10분 이상 갖게 되면은 차라리 슬리퍼를 갖다가 가방에 넣고 있다가 어느 시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이 되면 다시 슬리퍼로 갈아 신고 뭘 하든지. 그러니까 활동량이 안 많을 때는 슬리퍼는 괜찮은데 활동량이 많을 때는 슬리퍼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슬리퍼 또 사업하시는 분은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장시간 걷는다든지 할 때만 조금 조심을 하고 평상시에는 괜찮거든요. 그거는 좀 조심해 주는 게 아마 좋다고. 자, 이미 이분은 왼발 자체가 벌써 이 팔자예요. 음, 예? 왼발 자체가 팔자예요. 이미 벌써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지금 오른발은 지금 착지가 일자로 가려고 지금 딱 그 놓고 있어요. 놓는데
뭐가 문제가 하면요. 나중에 이제 연속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발이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발이 이렇게 지금 나아져야 돼요. 지금 이분 착지가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발은 지금 바로 나요. 그런데 착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는 형상이에요. 이렇게 잘 보시면 제 손 보이죠? 제 손동작 보이죠?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뒤에서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딱 가거든요. 안쪽으로 가가지고 딱 놔버려요. 바깥에서 살짝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왼발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른발이 오른발이, 네, 오른발이 지금 착지는 바로 되는데 살짝 바깥에서 안쪽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음, 예? 근데 이제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지금 자세가 그러니까 왼발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오른발은 왼발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오른발은 지금 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왼발이 지금 왼발 착지가 문제예요. 왼발을 연속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팔자거든요. 팔자로 착지가 돼요. 저봐. 이미 벌써 바깥으로 가고 있잖아요. 왼발이. 아, 그렇죠? 그래서 왼발은 벌써 이렇게 착지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왼발은 지금 이래 되고 오른발은 지금 이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이래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연속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골반도 틀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상체의 문제예요. 저는 항상 이 발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체를 보는 거거든요. 이분이 자 지금 그러니까 왼쪽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왼발을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착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뛰어오는 걸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자 정지 됐어요. 됐어요. 그만. 네. 자, 자 이분을 보면요. 왼손 상체의 왼손은 정상적인 자세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딱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반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가 따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움직이는데 왼손 그 왼팔의 자세는 정상적으로 앞뒤로 살짝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세가 돼요. 그런데 저 오른쪽을 보시면은 어떻게 치는가 하면은 옆에서 안쪽으로 팍팍 쳐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팍팍 쳐요. 그러니까 왼손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팔 자세를 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찌르듯이 안쪽으로 찌르듯이 팍팍 치고 있거든요. 아,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좀, 예, 한번 보세요. 예? 팍팍 들어오고 있어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싹 들어오거든요. 근데 왼손은 안 그래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자, 오른손이 안쪽으로 많이 치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왼발은 자연스럽게 팔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전력을 갖다가 발이 맞춰줘야 되거든. 이거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연속 동작으로. 보시면은 팔이 치는 만큼 발도 오른손에 맞춰서 왼발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은 발로 하는 게 아니라 팔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팔이 먼저 교정이 돼야지만이 발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은 놔두고 발만 계속 교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다시 잘 보세요. 자, 오른팔을 많이 치다 보니까 왼팔이 쳤을 때는 상체가 그러니까 왼팔을 딱 치고 딱 그러니까 앞으로 왼팔이 앞으로 딱 왔을 때 상체가 가슴이 정면을 향해 있어요. 근데 오른팔을 치게 되면은 이 가슴이 왼쪽으로 살짝 더 기울어 있어요. 왼쪽으로 더 가. 잘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더 가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왼팔을 칠 때는 이렇게 그냥 있는데 오른팔을 치면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저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오른팔은 그냥 이렇게 가는데 왼팔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체도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상체가 흔들리는 만큼 하체, 그러니까 발은 자연스럽게 회전을 갖다가 바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왼발은. 자, 요거를 고치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나중에 이영란께 얘기하세요. 네, 예. 오른손에, 왼손에, 예? 탁구공 하나, 매일 탁구공 하나 사라 그러세요. 탁구공. 예? 네. 탁구공 한 1,000원에서 한 2, 300원만 주면 살 거예요. 탁구공을 요게 손바닥에 항상 쥐고 뛰라 그러세요. 예? 손바닥에 쥐고 뛰고, 두 번째, 오른발, 오른발 바깥에 무릎, 복숭아뼈 바로 위에다가, 예? 그, 뭐라 할까, 이제 집에 저거 있을 거예요. 애들, 아니면 문방구 가서, 지우개를 사가지고, 한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옆에 붙이고 테이프로 그걸 갖다가 딱, 그러니까 붙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우개가 복숭아뼈 위에 딱 붙어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의식하고 해서, 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부착을 하고, 다른 걸 하면 안 돼. 그걸 부착을 하고, 오른발입니다. 왼손에는 탁구공, 안 무겁습니다. 그냥 자극을 주는 거예요. 왼손에 탁구공을 딱 쥐고, 오른발 바깥 복숭아뼈 위에 50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도 괜찮아요. 500원짜리 동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반창고로 탁 당겨가지고, 열십자로 당겨가지고 딱 붙이세요. 그러면은, 코가 팽팽하게 저거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뛰면서도, 거기 항상 뭐가 있다고 생각을 인지하게 되거든. 예? 그렇게 되면은, 당장은 못 고쳐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당장 안 고쳐진다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도, 당장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거예요. 당장, 바로 확실히 나아져요. 분명하게 나아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잘못 찍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뒤에서 바로 찍어요, 뒤에서. 예? 근데 옆에서 찍었잖아.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찍었는데도 네. 자세가 저런데, 옆에서 찍은데도 지금 자세가 안 좋은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 찍으면 아마 더 안 좋을 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찍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 그냥 혼자 카메라 놓고 찍다 보니까 예, 예, 괜찮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카메라를 바닥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예? 아, 해놓고 내가 그냥 천천히라도 그대로 앞으로 뛰어갔다가 네. 뛰어오는 걸 찍으면은 확실하게 더 좋을 텐데, 지금 옆에서 보는데도 이영란님 자세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네. 좋다기보다 좀 이게 삐뚤어져 있죠. 음. 근데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교정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왼손에 뭐라고요? 탁구공. 그걸 쥐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탁구공이 이렇게 자극이 되도록 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냥 탁구공을 쥐고 뛰는데 아마 왼 손바닥에 땀이 분명히 많이 날 겁니다. 그것만 쥐고 뛰는데도. 다른 거하고 달라요. 핸드폰 쥐고 뛰는 거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오른발 복숭아뼈 위에 500원짜리 하나 붙이고 반창고로 여십자로 팽팽하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거 하고 뛰면은 당장이라도 분명히 달라져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당장 내일 한번 그대로 하고 한번 뒤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세요. 평상시에 안 하고 난 상태에서 뒤에서 놓고 다시 한번 뛰고, 그거를 하고 붙이고 하고 난 뒤에 그대로 다시 한번 뛰라 해보세요. 분명히 자기는 못 느끼는데 자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100% 중심으로 해서 네. 상체가 하체가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고, 왼손이 앞에 나가면 오른발이 앞에 네. 나가거든요.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른손이 회전력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이 오른손에 맞추려고 하면 대각선에 왼발도 오른손에 맞게끔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고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상이거든. 이렇게 하고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지금 그 이영란님 같으면은 오른쪽에 그 오른쪽 상체 오른쪽이 지금 왼쪽 그의 상체 동작보다 좀 과해요. 힘이 너무 들어가요. 근데 본인은 못 느낄 거예요. 자기는 그냥 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왼발도 그게 맞춰서 팔 치는 만큼 왼발도 팔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구공을 하는 거는 너무 무거운 걸 하면 안 돼요. 너무 무거운 걸 하게 되면 팔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확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가벼운 거에서 계속 이게 손바닥에 아마 탁구공이 딱 계속 자극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탁구공이 내 손바닥에 다 있다는 것만 해도 아마 땀이 나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도 맞추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그때는 이제 무겁고 가볍고 어깨 쪽 이런 데다가 반창고 붙이고 해가지고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쉽게 바뀌어진 동작이 교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자세 교정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저 말고는. 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은 은 박사님처럼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근육을 갖다가 이렇게 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부상을 왔을 때, 네?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같은 데 가서 척추 측망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생활 속의 자세를 바꾸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바꾸는 거거든요.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말고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현아님한테 꼭 말씀드려가지고 매주 아무튼 바뀌는 모습 한번 이렇게 좀 관찰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말고 또 하시는 분 있으면 또 해드리고 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영남님 같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핸드폰을 뒤에다 두고 해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아무것도 상태 없는 상태에서 뛰고 그다음에 탁구공 왼손 쥐고 오른손에 붙이고 난 다음에 뛰는 거를 타면은 아마 정말 몰라보게 조금이라도 확 바뀌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딱 그렇게만 하고 뛰어도 분명하게 느낌은 확 오거든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보는 사람은 느낌이 확 와요.